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나흘 만에 양지수가 함께 내렸습니다. 오늘 밤 유럽에서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그동안 랠리를 펼쳐왔던 코스닥 지수 오늘 나흘 만에 급락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중 등락폭도 꽤 컸고요. 또 수급 주체가 없었던 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나흘 만에 밀렸는데요. 소폭의 하락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0.02% 밀리면서 1920.8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193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서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저점은 192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를, 기관은 이틀 연속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기관 쪽에서 782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개인도 869억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만 506억 원의 순매수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수급 상황 보면은 뚜렷한 매수 주체도 매도 주체도 없었던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했던 업종들이 그 등락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했던 쪽은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한국전력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업종지수 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이 1.9% 올랐는데요. 여기서는 금호산업이 급등세에 연출했습니다. 이 금호산업 이제 조만간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 섹터가 1.5%, 철강 금속 업종이 1.4% 정도 올랐고요. 화학 섹터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강관주들이 오늘 북한발 모멘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밀렸던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이나 전기전자, 의료정밀 섹터는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보험과 전기전자 업종이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됐던 종목 현대차였는데요.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2% 넘게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1% 이상의 상승 시세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부진한 실적에 실망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2.04% 하락했고요. 16만 8천 원으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했고요. 컨센서스 역시 밑돌았습니다.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다른 현대차 그룹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6%, 기아차가 0.2% 밀렸습니다. 반면에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오늘 4%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43,2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삼성생명 등이 1에서 2%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포스코가 1.8%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주들의 흐름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화학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재료를 크게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화학주 중에서도 정유와 화학 종목들을 움직였던 재료는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WTI 가격이 또다시 3%대 반등 시세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학주 중에서는 한화케미칼이 6%,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4% 내외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정유주 역시 동반 반등 시세를 만들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4%대 상승세로 가장 강했고요. 이 정유화학과 같이 움직이는 조선주들도 3에서 6%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했던 화학 섹터에서는 타이어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들 이 반사이익이 기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넥센 타이어가 7% 넘게 급등했고요. 이 우선주까지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넥센과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금호타이어와 동아타이어 등도 1% 내외의 상승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급락했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1% 넘게 밀리면서 58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1% 하락했습니다. 578.4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어제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에 587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었고요. 장중에는 572포인트를 저점으로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비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더 많았는데요. 기관이 모두 269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도 9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면서 366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가 컸던 쪽일수록 깊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크게 밀렸던 쪽은 방송 서비스나 인터넷 섹터였습니다. 우선 인터넷 업종이 2.9% 하락했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도 2%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의료 정밀과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업종 모두 2% 이상 밀려났습니다. 대형주들 역시 오늘 급락 장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대형주 전반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다음카카오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3% 넘게 밀려났는데요. 1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이 1.7%, 파라다이스 역시 1%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컴투스가 3%, 이오테크닉스가 2%대, CJ ENM도 4%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다 급락을 했고요. 이 컴투스와 함께 다른 게임주들 역시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8% 넘게 밀렸고요. 데브시스터즈와 위메이드, 조이시티 등이 4에서 5%, 개인빌은 2.8%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밀려나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핀테크, 사물 인터넷 종목들 밀렸는데요. 오늘도 눈에 띄었던 종목들 새내기주였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새내기주도 오늘 비교적 깊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엔터주, 뉴가 오늘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킨스전자도 9.6% 밀려났습니다. 파티게임즈나 FNC엔터, 랩지노믹스, 텔콘 등의 종목들도 5% 이상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내기주가 밀려났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새내기주 많았는데요. 우선 영백CM과 아진엑스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이셈과 대창스틸은 7%대, 휴메딕스와 메디아나 등은 5에서 6%대 상승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오늘 현물 시장의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상승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아서 강보합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현재 0.3% 오르면서 249.55포인트 지나갑니다.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수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나흘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나흘째 매도하면서 양 주체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133계약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400계약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